전병헌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이라는 엄청난 범죄 행위의 진실을 가려내고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달려왔습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장을 수시로 박차고 나가도 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회의를 공전시켜도 모욕적인 막말로 시비를 걸어와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모두 참아왔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에 있는 건 빗속에도 촛불을 켜고 모인 2만 5천 명의 국민, 또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에게 진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국정원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의 근본 목적, 즉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 자체가 위협받는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이 새누리당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인 문제는 간단합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핵심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축소 수사 사건의 핵심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채택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청문회가 이번 국조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3살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원세훈, 김용판을 포함한 국정원과 경찰청 등 여야 공통증인 20명의 증인 채택조차 합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정조사 방해 행위를 넘어서 사실상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을 포기하고 국정원의 보호자이자 대리인을 자처하며 국정원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쓰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7일부터 증인청문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일까지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내 시한은 하루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분노 폭발의 임계철설의 시한은 36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용납은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국조 거부가 계속 된다면 어떤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기사감각으로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해둡니다. NLL 대화록 관련 검찰 수사가 마치 사전 각본이라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25일 새누리당이 검찰에 고발을 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단 하루 만에 사건 배당부터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전입니다. 대화록 불법 유출 관련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 수사와 비교하면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3차례나 고발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김무성 의원, 정문호 의원에 대한 법적 소송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여당이 고발하면 정광석파이고 야당이 고발하면 하세월입니까? 검찰의 표적 수사, 흘리기 수사 행태 또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작정이나 한 듯 참여정부 인사의 줄소환, 봉하마을 압수수색 방침 등 객관적 사실이나 내막과는 관계없이 수사 방향을 흘리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인사 망신 주기, 여론 사냥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흘리기 수사, 그리고 편파 수사 등 고질적인 못된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에도 경고합니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략적 검찰 고발을 즉각 취하하고 특검을 수용해서 대화록 사전 유출 및 실종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정병환 정치의장 발언하겠습니다. 네, 국회와 지자체를 무시하면서 취득세 인하를 밀어붙이던 정부와 여당이 이제 조삼모사식 종합재산세로 국민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종합재산세로 지자체의 세수를 보전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세법 체계와 재정 운영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부세는 이미 교부세법에 따라서 전액 지방재정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를 종합재산세로 통합하더라도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대책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득세는 시도세이고 재산세는 시군 부세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에 귀속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재산세가 특히 수도권의 편중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만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소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사전적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취득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전혀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우스푸드 모자라서 이제 렌트푸라는 말이 일상화될 정도로 전세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비롯한 채 눈 가리고 아무식에 목돈 안 드는 전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빚내서 전세를 구하라는 식입니다. 전세난은 이런 단편적인 전세 대출금 대책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 주택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전세난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세가 상한제를 할수없이 실시하고 또 그들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주택시장의 가장 큰 약자인 세입자들을 위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힘들고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에 대한 재정 지원 논란을 일단락해야 합니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인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를 유치하고도 절차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문서 위조 문제는 정부가 수사 의뢰를 한 만큼 법적 판단에 맡기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 판단과 재정 지원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미 총리와 문화부 장관 명의의 정부 보증서를 통해 대회 개최를 위해 모든 협력과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부와 여당이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유니버시아드 대회,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등 5개 대회 외에는 정부 지원을 최소화하겠다는 강정협의를 했습니다. 이는 F1 등 기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나 유치가 확정된 대회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는 문제 등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매우 적절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경기 유치에 제동을 거는 것은 정부가 사전적으로 엄격히 통제하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불가 방침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을 하고 총리와 문화부 장관이 문서로 보증한 약속에 따른 정당한 재정 지원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신기남 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빨리 말할 기회를 줄 줄 몰랐네. 영광입니다. 오늘 꼭 이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라는
내일까지 일정이 참고인 채택이 안 되면 안 돼요. 일주일 전에 송달에 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겨우 일정을 하게 했으니 어저께 물을 잘 안 먹으려는 말을 강가로 끌고 가는 게 무척 힘듭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 국조특위위원들이 오셨는데 정청래 간사 정말로 모든 걸 맡아오고 계시죠. 한신의 용맹, 장자왕의 직약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정청래 간사가 모든 걸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위원장이라고 먼저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원론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신 전해철 위원도 와 계시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왜 그걸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질책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좀 어려워요. 여당 물론 다수 의석인데다가 그쪽은 또 언론의 지원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의결이 아니면 뭐가 되질 않아요. 일정도 안 잡히고 증인도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하고 인내를 많이 했어요. 특히 정청래 간사 참 마음고생 심할 텐데 어저께 하기로 청문회 일정도 잡고 그랬어요. 답답하게 보이는 그 인내, 이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는데 명분 축적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인내 결과 일정은 잡혔으니까 이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단계는 그런 명분은 마련되게 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효과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결국 TV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요. 경찰청 국조에서 여러 가지 생생한 화면이 많이 노출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렵사리 잡은 국정원 기관 보고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록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완전 공개는 못됐더라도 상당한 효과는 반향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를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언론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말은 뭐 중요한 거라고 하면서 정작 보도는 별로 안 해주는 그런 현상, 이상한 현상이 지금 있어요. 지금까지 국회 청문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나마 제대로 되고 큰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1988년에 오공청문회입니다. 그때는 여소야대였죠. 그 야당이 마음껏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론의 보도 지원이 대단했습니다. 정부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힘도 약한 데다가 언론이 좀 나가주질 않고 있는 그런 감이 있어요. 예전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제 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국민의 부릅뜬 눈이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회가 하는 것은 이제 서막에 불과하고 이 국정조사가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둔 다음 그 다음에 다시 국민의 반응
여기에 따라서 이 나라, 이 사회가 이끌어져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서울광장에서 벌어지는 촛불, 국민 목소리, 이것이 결국 모든 것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 나라의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제1막 서막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격려해 주시니 고맙고, 내일까지 시한 여기에 우리가 바라는 최소한의 증인 채택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당력을 모아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특위력만 갖고는 안 돼요. 당 지도부의 양당의 지도부끼리 결단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우리 당의 전략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청래 간사가 1인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 간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어질 듯 이어질 듯 위태위태하던 국정조사가 드디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새누리당에게 몇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원세훈, 김용판 그리고 공통증인 18명, 20명은 굳은자입니다. 그것은 이미 합의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합의된 증인은 증인 채택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굳은자를 가지고 우리 당 현역 의원을 나오라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해 주십시오. 20명은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분명히 해둡니다. 두 번째, 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4명, 5명 나오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1명도 나오지 않겠다 하는 것은 얌체스럽습니다. 저희가 백보양보해서 원세훈 원장의 불법 지시에 대한 묵인, 용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본인들은 NLL 유출 문제는 이번 국조범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NLL 유출뿐만 아니라 김용판 서울청장의 허위수사 발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김무성, 권영세 이분들을 증언대에 세워야 됩니다. 이분들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저희도 현역 의원 대표 선수를 선발해서 동대 동수로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굳은자인 원세훈, 김용판을 놓고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채택된 증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청문회장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원세훈, 김용판 등에 대해서 합의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못 나올 거 아니냐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증인 채택만 하고 증언대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꼼수에 당하는 꼴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는 강제로라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문서로서 확약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원세훈, 김용판이 없는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이 아량과 양보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계속 살려나가야 되겠다는 선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의 성의 있는 의지의 표현을, 의지의 표방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저희가 양보할 내용과 양보할 일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듭니다. 예, 현 부총리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발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 뒤집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공약 모르쇠로 바뀌고 있고 경제 민주화 추진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의 어려움을 핑계로 대기업 봐주기를 끼워넣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현호석 부총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 통과되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제주도까지 직접 찾아가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발언을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이 문제라면 그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 요건을 완화하면 될 일입니다. 이제 와서 중소 중견 기업 핑계 대면서 은근슬쩍 대기업을 끼워넣는 행위는 명백한 경제 민주화 후퇴라고 할 것입니다. 6월 국회에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순환출자금지법, 금융지배구조 개선법 등의 논의도 얼마나 후퇴시킬지 걱정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겠다던 대선 공약 기구의 경제민주화 페이지를 통째로 찢어버릴 계획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 남해안 적조 피해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낙동강 녹조 사태에 이어서 이번엔 남해안 지역의 적조 사태까지 겹쳐서 영남 지역 전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적조가 발생한 열흘 동안 경남에서만 1,155만 마리의 어류가 폐사해서 약 61억 원 정도의 어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거제, 통영, 남해 등 적조 다발적 7곳의 하루 방제 비용만 7억이 든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올해 전체 적조 방제 예산이 7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초동 대처 미흡과 함께 방제 예산 미확보가 적조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지자체 예산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적조 방제 지원하기는커녕 자기 말 안 듣는 지자체 손목 비틀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해수부의 황토 살포 지시를 거부하자 엄중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적조 피해 발생 시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협박성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황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일본은 1980년대부터 황토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황토를 먹은 물고기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해수부나 정부는 즉시 조속히 긴급 예산 확보를 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원활한 지자체 예산 지원과 적극적인 방제 활동을 통해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민수 의원 발언하겠습니다. 예, 박민수 의원입니다. 농식품부 2012년 예산 분석 결과 남맥상이 드러났습니다. 불용 2월 예산액이 전체 예산 대비 약 13%로 과다하게 나타났고 결국 농업 예산 감축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조삼모사식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 특별하게 예를 들어보면 각종 이전 사업 비용으로 총 2천억 원 정도가 예측 부족으로 불용 2월이 되어서 예산 편성 시 예산 외형만 키움으로써 2012년 농업 예산이 마치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았던 것처럼 위장을 했고 그리고 한미 FTA 보완 대책이라면서 야심차게 마련했던 여러 피해 대책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서 을 중에 을인 농어민들에게 전혀 그 힘에 떡이 되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FTA 보완 대책에 호르만 좋고 FTA 비준을 위한 농민 회유용 꼼수 정책이었다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점은 매년 과다 예산을 책정하고 불용 2월이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도 이와 같은 예산의 항목으로 약 8조 3천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또다시 상습적 불용 2월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 예산에서 거품을 뺀 진정한 예산 편성만이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이고 이를 위해서 과학적 통계를 활용한 정확한 예산 내역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하고 예산심사에서 민주당은 더 견제와 감독을 크게 강화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해서 국정원의 기관보고 공개 비공개 논란이 있습니다. 국정원 기관보고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국정원법 제13조에 의하면 국가의 안위와 관련해서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 국정원장이 그 사유를 대고 그리고 그 답변 등에 대해서 비공개를 요청할 시 비공개 가능합니다. 국정원의 기관보고가 비공개되어야 할 때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가 기밀, 국가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것을 피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비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국정원 직원, 요원의 댓글 작업이 국가 안위와 국가에 중대한 불이익을 미치는 국가 기밀이란 말입니까? 이것을 국가 기밀로 생각한다면 국정원이 어마어마하게 불법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새누리당 스스로, 국정원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비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감싸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새누리당이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가? 휴가 운운하면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일주일 미루자는 요구를 해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에 합의해야 되는 억울한 상황이 있지만 왜 이렇게 새누리당이 오만하기 방자하기 그지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의 집회가 2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국민이 집회를 한 것은 최대 규모의 집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대 규모의 집회가 있었는데 국정원 국정조사 제대로 하라고 하는 최대의 국민 집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보도하지 않아 주셨습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니 새누리당도 국정원도 국민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오만한 태도 속에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휴가 때문에 일주일 미루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언론 보도를 자세히 정리해보니 국정원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야 막말만 오갔다라고 하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밝히기보다는 여야 막말로 부정적인 보도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대로 국가가 바로 서기 위해서라면 국정원 국정조사가 바로 돼야 하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가 중요합니다.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새누리당이 자성하고 반성하고 국민이 언론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신문에 제목이 이렇게 뽑혀 있습니다. 국조기간 휴가라니 여야 합의 거센 비판. 정확하게 이것은 오보입니다. 이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자고 그렇게 요구를 했으나 새누리당의 저간의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렇다면 국정원과 경찰청 현장조사 방문 활동을 하자라고 요구를 했으나 그것은 본인들은 못하겠다. 그 저간의 사정은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대로입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 브리핑 이후에 백브리핑할 때 제가 기자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일 서울경찰청 증거분석실에 현장 방문을 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합의했다는 이런 황당한 이런 제목을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을 양쪽에서 공격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